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나마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4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 년 만에 새로 선보이는 네이처오다의 새로운 광고 그리고 놀라운 제품.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을 돼지고기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아마 포크. 안티마블링을 중심으로 옥수수를 먹이지 않고 풀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아마씨 중심의 건강한 사료로 돼지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라냐고요? 엄마 돼지부터 항생제나 촉진제, 면역 증가제는 사용하지 않고 햇빛 아래 개방형 축사에서 왕겨와 톱밥을 깔아 즐겁게 자라납니다. 안전한 사리와 행복한 공간에서 즐겁게 자라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돼지고기. 먹으며 자랑할 수 있는 맛있는 돼지고기. 이제 안티마블링 중심의 유기농 한우, 무항생제 돼지고기 모두 네이처오다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회원가입 후 첫 구매 시 배송란에 EJ를 적어주시면 네이처오다 유기농 황소곰탕을 선물로 드립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타르색소, 무알콜, 무계면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강한 느낌의 가글은 입냄새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구강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0% 무알콜의 안전한 올리덴탈 체크 가글을 꼭 확인하세요. 딴지마켓에서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 중입니다. 네, 241회. 오늘도 사실 안 가가 미어 터지네요. 예. 프린세스 메이커 특집 1, 2 내가 3 할 수도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주진우 이상호에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 주진우 이상호도 하면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안민석 의원밖에 없어. 근데 오늘 못 온대. 박근혜 씨를 직접 부르는 건 어때? 박근혜 씨는 멘붕이어서요 지금. 뭐. 그렇지. 예. 근데 어쨌든 주진우 기자편이 400만 돌파했습니다. 이상호 기자편도 300만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에. 그래서 오늘은 초대 손님은 조금 이따가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 나옵니다. 박범계 의원 지금 검찰청에서 항의 집회하고 있잖아. 천막농성. 그래서 거기 계시는데 오늘 어버이 할배들이 또 출동했다더라고. 빨갱이 새끼들 이러면서. 입금 냈나? 입금은 그러니까 좀 어버이 연합 좀 틀어봐야 돼. 요즘 JTBC 안 보이니 또 굴러가 있네. 또 쑥 들어갔잖아요. 뭐요? 그 예전에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추선희 씨인가? 그 양반 계속 의혹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훅 들어갔지 뭐. 아니 요즘에 JTBC 앞에 나와 맨날. 그래요? 추 총장. 내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쪽 거는 진보 반대는 뭐야? 꼴통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쪽에 계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돈은 도는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잘 전달이 안 돼. 배달 사고가 많아.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은 중간중간에 목소리 켜서 써야 되잖아. 탈북자 아저씨들 갖다 들여다 쓰는 데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파야지. 네. 그렇죠. 기업에서 정경련에서 갔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니까. 촛불 집회는 5만 원 받고 나간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던데요. 뭐 그냥 막 던지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따가 뭐 박범계 의원 모시고 박범계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우병우 잡아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또 압수수색했더라고 오늘 우병우. 예. 참 빨리도. 압수수색인데 3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 3개월쯤 되면요.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고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시간이야. 갈라파고스 제도에다 10억 묻어놓을 시간이다 그건. 멀쩡한 A4지 창틀에다 올려놓으면 사가. 그러니까 휴대폰도 뒤늦게 압수수색했다는데 휴대폰도 한 3대 바꿨을 시간이야. 그렇죠. 참 네. 답답한 노릇이죠. 어쨌든 좀 검찰 조사는 지켜보도록 하고 어차피 특검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뭐 최고 핫한 거는 도널드 트럼프야. 네. 저 참 트럼프를 좋아합니다만. 왜 좋아해? 카드. 카드? 아니, 머리 보니까 약간 비슷하다. 그래요? 카드를 참 좋아하는데 그 트럼프는 좀 싫어해. 근데 그 트럼프가 당선했는데 깜짝 놀랐네. 이야, 참. 그래서 다들 이제 걱정하지요. 이 동아시아 또 태평양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미국엔 트럼프고, 북한에는 김정은이 있고, 러시아에는 짜르 한 명 있지. 일본 아베도 지금 장기 집권 준비하고 있잖아. 예. 이런 정말 막장이야. 그러니까 제일 어린 김정은이가 미친놈 코스프레를 못해요. 지금 하도 잘못하다가는. 미친놈들이 많아가지고. 이러다 두테르테까지 녹화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야.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 트럼프 당선은 여러 가지 뭐 지금 언론에서 뭐 왜 그런지 이유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다 때려치우고 힐러리가 약한 후보야. 그렇죠. 매력 있는 후보가 아니었어 민주당으로서.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오래 봤어. 한 30년 본 거 아니야. 그렇지. 90몇 년 때부터 지겨운 거야 이제. 지겹고 또 왜 또 이메일 스캔들이 발목을 계속 잡았잖아요. 그렇죠. 한번 터져서 조용해졌는데 선거 한 달 전이 뭐야? 이틀 전에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막판 없죠. 이틀 전에는 무혐의 난 거고. 한 3주 전에 다시 끌고 와갖고 또 박 터졌잖아. 거기다가 선거 과정에서 건강 문제. 그게 더 심각했어요. 갑자기 쓰러지고 기침 하루 종일 하더라고. 연설 못하고 무슨 그렇죠. 간질 증상 비슷한 거 뭐 보인다 이런 얘기도 그러다 음모론이 막 돌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랬다. 또 샌더스 지지자들이 지지를 안 한 거지 힐러리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왜 우리가 2012년 대선 때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방송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철수로 단일화 후보 되면 그 기쁜 마음으로 옆에 2-3명 데리고 가서 찍지 않는다. 나만 찍고 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샌더스 지지자들이 뭐 찍긴 찍지. 그런데 막 힘이 나가지고 옆에 애들 데리고 가서 찍고 이런 거 없었단 말이야. 적극적인 참여를 뽑아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난 대선보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투표율이. 그렇죠. 공화당은 사실 그대로였거든 젊은층 투표율이. 그런 문제점. 또 뭐 발전 못했던 지역 있잖아. 그렇지 공장 디트로이트 뭐 이런데 그쪽을 공략 못했던 점, 텃밭을 다 잃었던 점, 뭐 그런.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트럼프가 유세를 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유세를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필이면 그 지역들이 예전에는 민주당의 그 지지 기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됐는데 자기네들은 삶이 나가리가 났잖아. 그럼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정통적 민주당 밭이었다는 호남 저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다 뺏겼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왜 우리가 그랬는지 반성할 거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기 대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그러면 그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지. 근데 지금 봐요. 지금도 뭐 지지자들끼리 싸우고 난리 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하면 누가 되든 스크래치가 가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싶으면 안 생긴다니까. 후보들이야. 샌더스도 힐러리 밀어달라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후보들이야 해 그거. 네. 뭐 경선에 졌으니까 승복하고. 근데 지지자들은 안 된다니까. 왜? 하도 상처 주는 말을 해갖고 칼로 난도질을 했는데 그게 봉합이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 장점만 얘기하면 되잖아. 왜 그거를 저 새끼는 저래서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이해할 수 없어. 이번 그 투표 날 당일날 이제 아침에 헬기가 떠가지고 투표장을 갖다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언론발에서는 그렇게 분석하더라고. 저 보라고 지금 허옇다고? 백인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아사리판 났다.
그거 딱 구분 짓더라고요. 우리 뭐 준비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방점을 찍어서 이기려면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탈탈탈 다 털어봐야 거기서 진짜 이만큼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 아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입장으로 대입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박영선과 허경영의 대결이에요. 그렇죠. 왜 얘기를 꺼내가지고 우리가 왜 하지 마. 야, 딴 데서 박영선을 언급하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가 박영선을 언급하면은 굳이 왜? 그러면 야 전화 꺼놔. 기쁜 마음으로 박영선을 찍고 싶겠냐고. 아니 거기도 지금 날 계속 공격하고 있어.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뭐. 아 그래요? 그러고 싶겠냐고. 그거 딱 맞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경선이 제대로 돼서 지지자들끼리 좀 싸우지 말고 한 명 되면 무조건 밀어주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답답할 노릇이. 아까 트럼프가 그 낙후된 공장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우리 후보들도 지금 오늘 보니까 TK 쪽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더구만. 난 그 틈을 좀 파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TK 쪽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의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원래 솔직히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 뭐 호남 가냐 뭐 어디 가냐고 잡을 때만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정국 때문에 그게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항상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앞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 빵이잖아. 5% 나오고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TK에서 아직도 그 정도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야,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럼요. 더 예.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지자들끼리 좀 뭉쳐가지고 아니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고 누구로 정권 교체가 목적인 것 같아? 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정권 교체가 목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진우 기자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악은 매우 강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무너질 인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가시는 건 좋은데 거기서 자꾸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을 너무 많이 개입을 시키거나 이랬을 때 충돌을 했을 경우 여기서 양보하는 것도 일종의 이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걱정되는 거는 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박 대통령이 카드를 하나씩 던지고 있잖아. 한꺼번에 그렇죠. 안 던지고. 네. 그거는 시간 끌기예요. 네. 어쨌든지 간에 자기는 내년 2월까지 있는 임기를 보장받겠다는 얘기야. 카드를 다 던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씩 내년 던지면서 2월이요? 내후년 2월이군요. 너 내년 2월이고 싶지? 쉽지. 그 시간 끌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개인 의원들은 뭐 하야 외칠 사람 하야 외치고 네. 당 지도부는 안 하는 걸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카드를 다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 대책 없죠. 그래 그때는 그러면 내후년까지 이 정권이 가는 거잖아. 이 뭐 거래 기본이라는 게 상대방이 1원 주고 사고 싶다. 그럼 우린 100원 때리고 그럼 50원쯤에서 합의를 보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애시당초에 내놓은 게 5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원도 못 건지게 생긴 거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런 어투로 지금 말장난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박지원 대표가 터치 빠졌니 이러잖아. 근데 그건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나 월요일 날 얘기했어. 대통령이 바뀌도 전에. 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봐요.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 조간신문 사설 보십시오. 한겨레 빼고 다 야당 비판이야. 예. 이제 뭐 하자는 거냐 니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또 새누리당이 쓰고 지랄하고 그거 받아가 또 보수를 쓰고 하겠지. 이 뭐 하자는 거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민심을 전혀 읽지를 못한다 야당이 그런 쪽이 있고 또 한쪽은 대통령이 이 정도 양보했으면은 좀 받아라라는 쪽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한 걸 들어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은 이 정권이 임기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고 당장 에이펙 정상회담도 못 하는데 이게 국가입니까? 거기 누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앞으로 이런 정상회담 4번 더 해야 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야? 외국 정상들이 박근혜를 인정합니까? 그래서 가장 최악이 박근혜가 다 받는 건데 박근혜는 하야 빼고는 다 받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겠죠. 하나 그래 이것도 받아줄게 저것도 받아줄게 다 받을 거라고. 그때 가면 야당이 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 없다, 총리 안 한다. 이건 잘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액션도 잘하잖아요. 뭐 저기 우리 세균맨 보러 가는 것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나 갈 거야 그래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국정의 카드를 지가 계속 쥐고 가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뭔가 끝내야 돼. 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그 온도를 갖다 감지를 못 하시나요? 욕심 덩어리인데 뭘 감지는 욕심 덩어리라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닐까? 스스로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끝까지 아마 저렇게. 내 집인데 제 집인데 어딜 갑니까? 이거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할 거야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은 조금 더 선명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11월 11일 함께 참여한다 그랬잖아. 네. 같이 또 참여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이럴 때 다 한 뜻이 돼서 87년 항쟁처럼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가다가 대통령이 하야 빼고 다 받아주고 그러면 내년 봄쯤 되면 다 잊어요 이거. 근데 이게 책임 총리가 됐건 뭐 하야 빼고 다 받는다면 책임 총리일 텐데 책임 총리로 가면은 또 헌법에 위배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정당이라는 야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말장난에 또 걸려요. 아니, 그리고 총리를 그러면 봅시다. 여권 빼고 야권에서 합의한다 했잖아. 국민의당하고 더민주가 합의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저 합의 안 되면은 저 봐라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양보를 해줬는데 쟤는 또 쌈박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 또 나온다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의 시위 동력도 날씨 더 추워지고 1월, 2월 되면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또 연말연시 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하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때 봄 지나고 하면 새누리당은 분명히 박근혜하고 새누리당하고 선긋기 하겠지. 우리는 그렇죠.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 쑥 올려가지고 대통령 선거 한다 그래요. 그러면 연말 되면 또 50대 50 싸움이야. 그치. 또 그렇죠. 지지율은 그럴 수도 있지. 결국 50대 50으로 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쇼부를 내야 되는 거야. 마치 내가 미국 대선 보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 난 솔직히 미국 대선 때 트럼프나 힐러리나 다 개나 소나 다 똑같이 뭘 그런 생각했거든요. 미국 국민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또 뭐 누가 대통령 돼도 똑같지 뭐 쟤도 나쁜 놈 해서 또 선거 안 해버리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네, 그 얘기는 뭐 하여튼 11월 12일 날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시면 뭔가 조금 다른 또 전국의 방향이 될지 않을까 싶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사실은 뭔가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씩 하고 이게 있죠. 증언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잖아. 앞으로 이런 증언을 더 많이 쏟아질 거고 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당장 JTBC에서 성형외과, 차원병원 네.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였죠, 수요일. 그러니까 성형외과에 온갖 특혜를 주고 그 최순실 씨 모녀가 다녔던 그 성형외과 김땡땡 성형외과 그리고 또 차원병원에도 엄청난 특혜를 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상호 기자의 이야기하고 지금 맞춰보면요. 맞아 들어가요. 맞죠. 그 지금 차원병원 담당 의사가 청와대 가서 진료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아니 주치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왜 차원병원 의사가 들어가? 대통령의 건강은 주치의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차원병원이 들어갔냐? 차원병원은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병원이거든. 그렇죠. 대통령 주치의는 산부인과 전공이잖아. 그렇죠. 안티에이징하고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들어갔겠지. 이게 참 오늘 할 얘기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긴 해요. 이게 뭐 화장 얘기 뭐 이런 거잖아. 난 잘 이해가 안 됐어. 이게 회원권이 1억 7천이래. 뭘 하면 그렇게 비싸? VVIP라잖아. 그리고 이 김영재 김영재라 말해버렸나? 말했나? 말했어. 말 나온 게 김영재 성형외과. 이 김영재 성형외과도 사실은 근데 뭐 전문의가 아니라며. 네. 그러면 이상호 기자가 얘기한 야매를 좋아한다는 말. 맞아떨어지잖아. 야매, 머구리 이런 거죠. 또 리프팅 전문이라면 이 병원이 그럼 맞아떨어지잖아. 그리고 이 병원이 온갖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 병원 지원이 잘 안 됐다 그래가지고 수석이 날아갔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병원이랑 관계가 최순실이랑 관계는 아주 끔찍한 관계인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청와대에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지금 JTBC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이 김영재 성형외과에서 그 향정신성 의약품 네. 물품을 다 써놓거든요. 그거는 대장을 폐기했죠. 그 자료들을 다 폐기했죠. 파쇄했죠. 예. 내가 성형외과 아는 의사한테 물어봤어. 그 성형외과에서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뭐냐? 거의 99.999% 보풀이라더라고. 프로포폴.
그러면 또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김영재 성형외과에서 우리는 7시간 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영수증 보여줬죠. 예, 알리바이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당일날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당일날 병원이 휴진이어서 원장이 인천공항에 가서 그 인천 근처에 공항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그러면서 그 하이패스 기록을 냈고 또 그 영수증 골프장 영수증 골프장을 냈거든요. 근데 일단 본인이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와이프가 타고 싶으면 골프장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하이패스 찍힌 당일에 그 CCTV가 있잖아요. 블랙박스. 블랙박스 CCTV 그런 거 있잖아요. 차는 그러니까 블랙박스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근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 블랙박스는 없을 없겠다. 거고. 예. 글쎄 몰라. 다른 증거를 내야 되는 거야. 아니 사실 저도요. 와이프 차 다 안에 다 내 카드 꼽혀 있어. 그렇죠. 우리 와이프 지금도 다 내 카드 들고 다녀. 예. 그래서 우리 녹음하다 띠링띠링 하면 띠링 올리잖아. 에이 씨발 그렇게 짜증 나잖아. 그치. 이마트 얼마. 떡골로 써버리잖아. 그럴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김영재 성형외과가 언제 휴진을 하는지. 우리 또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찾는 거 좋아해서 찾았는데 일단은 최신 거 2016년 2월에 김영재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를 리크루트 사이트에서 모집했네요. 보면 근무 조건, 근무 시간, 월금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격주, 휴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휴진이 아니야. 오케이? 이거 그래서 내가 요건 최신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2013년 거를 갖고 왔습니다. 2013년 11월 29일에 또 사이트에다가 공고를 했는데 근무 시간 평일 9시, 오후 7시, 토요일 9시, 오후 4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2013년 11월 29일에 낸 거예요. 2012년 11월 5일 메디 잡아야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무 시간. 수요일 날 얘기 없네요? 수요일 얘기 없어요. 뭐지? 근데 왜 수요일 날 갔다 그랬지? 거기 의사가 2명 있어가지고 한 명은 쉬고 한 명은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물어봤지. 성형외과 원장 한 2명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 페이 닥터가 만약에 있다면 원장이 나가고 페이 닥터가 병원에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둘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예약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원장이 솔직히 원장 보고 하지 누가 페이 닥터 보고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적합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그 턱 부분 수술했을 때도 성형 아니라 살이 나와서 뺐을 때도 토요일 날 페이 닥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페이 닥터가 하는 거는 수술 후에 드레싱이라든지 그런 사후 치료만 해주고 진짜 수술 집도하고 그런 거는 그 의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제시한 증거 알리바이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골프장에서 사진 찍겠다든가 CCTV가 찍겠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냈겠지. 그렇겠죠. 나 골프장 나이스샷 하면서 찍힌 것도 있고 차에 몰고서 사진 찍힌 거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로 인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또 차원병원이 청와대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차원병원에서 최순실이가 차원병원 가갖고 약이랑 주사제를 받아갔다 그랬잖아요. 네. 약이랑 주사제를 자기가 무슨 권리로 받아가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의료법 위반이잖아. 그렇죠. 그 의료법 위반 둘째 치고 국가 원수의 건강상은 국가 기밀이고, 그렇죠. 국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 보통 아줌마 같이 맘대로 와서 받아가? 또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주치의가 있잖아.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주치의가 문진하고 주치의가 약 처방하면 되는 거지. 왜 강남에 있는 병원에 가서 받아오냐고. 그러면 주치의가 알면은 안 되는 약을 받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이건 진료가 아니라 시술이라 상관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 그 인간들이. 시술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져간 약이 뭐 대충 지금 변명되는 거는 뭐 그냥 뭐 건강제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 약이랑 주사제라 그랬어요. 주사제예요. 그럼 주사제 뭔 주사제일까? 여기서는 에너지 뭐라고 했어? 에너지 뭐 마늘 주사 뭐 이런 거 있나 봐. 근데 그것도요. 무자격자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바늘하고 친한 사람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동생은 잘 알겠지만, 그치? 어쨌든 바늘을 좀 알아야 된다고요. 봅시다. JTBC에서 손석희 앵커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뭔지 밝히지 않겠다 그랬어. 네, 맞아요. 그치? 네. 알고 있는 듯한 투잖아. 그렇죠. 그런데 뭐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 했잖아요. 네. 난 JTBC는 알고 있다고 봐. 알고 있죠. 이게 만약에 까지면 우리가 예측한 그거라면 큰일 나는 아주.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청와대에서 알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생각이 까라고 기다리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뭐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의 머리도 최순실이가 맞았다는 거 아니야. 최순실이 알고 있는 사람 통해 가지고. 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최순실 작품이잖아. 그렇죠. 건강까지 지가 다 체크했고, 그리고 무슨 뭐 문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사 이런 거 다 최순실이 했다는 거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거 통진당 사태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야, 아직 나왔어요. 신문이. 뉴스로. 네. 이석기 날리고 통진당 아웃시킨 것도 최순실이가 그 텔레비전 토론 보고 그랬다며. 이를 박박 깔아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저것들 작살내야 된다고.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진짜 그 말이 맞네. 우리가 세금 낸 줄 알았더니 복채를 냈네. 아니 내가 이 통진당 회사할 때 저 종편 가갖고 피테스하고 막 싸웠는데 그게 박 대통령 논리랑 싸운 게 아니고 최순실 논리랑 싸운 거야. 아, 나 짜증나네 진짜. 그런 거 하고 내가 싸운 거야 지금? 야, 존나 쪽팔린 거야. 쪽팔린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통진당 문제는요. 통진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저희가 팟캐스트로 했죠, 예. 한번 했죠. 그때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민주주의냐 안 민주주의냐의 문제인 거였어. 예.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최순실이가 뒤에서 했다고? 그런데 헌재에서 이거를 통과시켰어? 이 헌재 새끼들도 문제인 거지 이거. 아빠 박정희는 자기의 독재를 위해서 뭘 했다고 해. 아니 딸은 뭐야 순실이를 위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뭔 개판이야 단순하게 이게. 나 통진당 싫어서 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당을 날린 거예요. 정당을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을 날린 건데. 그리고 또 국민들이 뽑았잖아. 예.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재정일치 국가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박 대통령은 꼭두가시 없다. 그리고 그 최태민의 의붓아들, 그러니까 최순실이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애 나와가지고 최태민이랑 결혼했잖아요. 네. 그 양반이 증언한 것도 그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 할 때 증언한 것도 이 최태민의 꼭두각시가 대를 이어가지고 나라를 망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에 나와서 9시간 동안 인터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봤을 때는 진짜 꼭두각시 노릇을 계속 한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가가지고 이게 나라냐 피켓들잖아. 네. 나 진짜 그 심정이 내 어른으로서 애들한테 부끄러워요. 이게 그치. 나라냐. 아니 애들이 보기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놔놓고 저기 야간 자료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과서도 최순실이 바꿨다는 얘기가 있고. 교과서 최순실이 바꾼 거야. 야, 최순실이 바꾼 교과서를 읽고서 우리 후배들이 수능 시험을 봐야 돼. 난 이게 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박근혜를 뽑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성세대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집회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11월 10일 날은 정말 꼭 나와서 이제 이 민중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깜짝 놀라게. 앞으로 나 해외여행 가서 왜 프로 그러면 I'm from Japan 그럴 거야. 한국이랑 쪽팔려서 말이죠. 중국해.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차은택 씨가 귀국했죠. 귀국돼서 뭐 가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거 하지 마. 뭐 가발. 가발인 걸 사람들이 잘 몰랐나 봐. 예. 근데 굉장히 다 유명한 거였어요. 차은택 씨가 가발 썼다? 그러니까 거기 컴플렉스가 있었어. 그래서 항상 모자 쓰고 다니고 그랬잖아. 아니 하지 말자면서 자꾸 해. 잠깐 한 거고. 근데 차은택이 들어와서 안종범은 아는데 우병우는 모른다 그랬어. 네. 야, 난 여기에 뭔가 많은 게 내포돼 있다고 봐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건가? 아니, 그러니까 우병우가 아직도 실세라는 게 이 차은택의 증언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안종범까지는 알겠는데 우리 우가부는 몰라. 우병우를 건드리면 나도 이상해진다는 거를 차은택이가 이 기회주의자 차은택이가 아주 그 DNA에서 끌어오르는 거야. 우병우는 모른다 그래야지. 왜 명함 보여주면서 우리 뒤에 우병우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다면서요. 안 그랬대. 그걸 이성한 사무총장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말을 바꿨잖아요.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꿨지. 그리고 좋아. 차은택은 우병우를 모를 수 있어. 근데 우병우는 차은택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모른다 그러면 비읍시읒 이런 상비읍시읒이 없는 거지. 무능한 거지. 무능의 극치지요. 예. 민정수석이 뭐 하는데?
왜 거기 민정수석에 꼽았는데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 근데 지금 증언에 나오는 거 보면 알았다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보고는 뭐 민정수석에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왜 안 올라가? 당연히 올라갔겠지. 그거 알았는데 이걸 묵인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죠. 근데 지금 해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검찰이 직무유기 수사라 그런 거 아니야? 검찰총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우병우의 선후배들이 우병우로 수사를 한다? 될까? 그러니까 우병우의 그 못한 자세가 나와. 우병우 얘기는 이따 박범계 의원 모시고 자세하게 합시다. 밖에 대기 중이십니다. 밖에 대기 중이에요? 예. 뭐 이렇게 빨리 오셨어? 할 일이 없으신가 보네. 야, 먼 길 달려오신 분한테만. 야, 어버이연합한테 털리다 오신 분이야. 어버이연합한테 털리다 오셨군요. 전투력이 좀. 자,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통화한 거, 대포폰으로 통화한 거. 녹취 파일이요. 녹음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목소리 들어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아니 일선 경찰한테는 또 국민들한테는 대포폰 절대로 못 쓰게 하라고 대포폰 언금 뭐 이래놓고는 지들끼리는 대포폰을 쓰고 자빠졌어. 차명폰. 아니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 될 최고 책임자가 대포폰을 쓰고 있어? 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녹음을 또 왜 했을까? 녹음 진짜 왜 했을까? 응? 잊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정호성 말은 나중에 청와대를 나왔을 때 박근혜 자서전 쓸 때 참고하려고 녹음했다 그러잖아. 그것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아니 요즘에 대통령 기록물이 제작이 다 돼 있고 인터넷 마침 다 나오는데 뭘 그걸 그렇다 칩시다. 그 전화하는 순간에 그것도 대포폰으로 전화하는 순간에 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걸 녹음해가지고 자서전에 쓰나? 근데 그렇다 쳐도 그러면 지순실하고 했는 걸 왜 녹음해?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국가 원수의 전기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정호성이도 대포폰을 몇 개 썼고 안종범이도 몇 개 썼다잖아. 3개 썼니 5개 썼니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대포폰이 압수수색 할 때 걸렸단 말이야. 검찰이 압수수색을 언제 했는데? JTBC에서 태블릿 PC 터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바보들도 뭔가 일이 터지면 증거를 버리지. 그렇지, 한강물에 던지지. 그렇지. 바다에 저기 서해 바다에 던지든가. 그런데 집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침대 머리맡에 뒀다? 이거는 갖고 가세요 한 거잖아. 왜 그렇죠? 그랬을까? 이상한 거 아니야? 배신인가? 그 배신일 수도 있고 나는 책임 없어요. 시킨 대로 했어. 이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검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라는 거예요. 대포폰이 그 이상호 기자 말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사갔다잖아. 최순실이가. 그럼 대포폰 이거 말고 난 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주기적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진짜 막 최순실과 국정농단하고 박근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중요한 대포폰은 버렸어. 그리고 좀 쓸데없는 것들만 남겨둔 거야. 미리 보기로 그렇지, 맛배기만. 맛보기로. 그러니까 하나도 없으면은 이게 검찰 수사 제대로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검찰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몇 개만 딱 놓고 뭐 별거 없던데? 디지털 폰에는 뒤집어보니까 별거 없던데? 난 이거라고 봐. 아니 무슨 야동 사이트야 맛보기로 그런 거 넣은 가게? 아니면은 딜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검찰에서 요 혐의가 있는데 제일 약한 혐의가 될 만한 것만 남겨놓고. 그게 아니라면 이걸 왜 집구석에 머리맡에 뒀냐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들인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바보 얘기 하지 말라. 너 어디서도 바본가 그랬더구만. 겁나 죽겠어요. 이정국에선 이겨야 돼.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바보들 같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 확실한 거는 MB 측근들보다는 덜 똑똑해. 내가 볼 때. 확실히 덜 똑똑해요. 예. 아니 경제수석이 도대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근데 조 수석은 공기업도 아니고 국영기업도 아닌 사기업 회장한테 전화해서 나가라 그러고. 내가 무슨 저 아파요.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에 있는 직거를 하고 자빠졌잖아. 경제수석이. 야 진짜 총으로 쏴 죽이지 마. 거의 비슷하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일개 성형외과를 지원하라고 전화 걸고. 예. 그 다음에 온 안종범 경제수석은 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만들어가지고 대기업 삥 뜨고 자빠졌고. 경제수석이 이런 걸 하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 모양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제수석은 각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삥을 뜯는 것이 자신의 주 그러니까 업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다 무너졌습니다. 총체적으로 완전 무너진 거야. 예. 그러니까 완전 제로섬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이거 그대로 두면 지금이 국정공백.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은 내려와야 되고. 이미 헌정은 최순실 등장 때부터 중단돼 있던 거야. 그리고 빨리
조기 대선 치러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아니, 국민들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청와대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던 거예요. 그 김진태 의원이. 김진태 얘기 하지도 마, 혁명 어쩌고 하면서 시비 걸었는데, 혁명 중에 명예혁명 있잖아요, 영국에서. 시민혁명도 있고요, 4.19 혁명도 그러니까 있어. 시민혁명, 4.19 혁명 그런 건 다 피를 불렀잖아. 네. 근데 명예혁명은 상대적으로 피가 적었단 말이야. 왕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과정이야. 아니, 김진태가 말하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만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 머리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혁명이 얼마나 많은데. 공안검사 출신. 산업혁명도 혁명이고. 근데 요즘 김진태가 이렇게 뉴스가 많아.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하길 바랍니다. 사람 일은 뭐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또 오랜만에 강영석도 또 뉴스에 나왔더구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박광희 의원 오셨다니까 우리 얘기는 여기서 중단하고요. 예. 박광희 의원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바쁜 업무, 집안일, 온갖 시험들의 목, 어깨, 허리, 온몸이 쑤시고 아픈 현대인들을 위해 탄생한 휴대용 저주파 물리치료기 닥터 뮤직3가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휴대용 저주파 물리치료기 닥터 뮤직3. 예쁜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 무선이라 휴대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물리치료는 병원에서만 받는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세요. 100가지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식약처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 한국뿐 아니라 미국 특허 등록에 국제 발명전 2관왕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술. 음악과 함께 즐겁고 무선으로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닥터 뮤직3와 함께 근육통 없는 건강한 삶을 느껴보아요. 네이버에서 닥터 뮤직3를 검색하세요. 주문처 배송 메시지란에 EJ 팬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원형 패드를 추가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과메기 처리 왔지 않습니까? 네. 1년 만에 다시 이의제를 찾았습니다. 그러게요. 참 좋은 과메기 포항 구룡포에서 따끈따끈하게 바로 배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서 먹어봤지 않습니까? 예. 자주 먹어봤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여기만 시키면 미역부터 김 다 옵니다.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냥 다 그냥 딱 싸먹으면 될 수 있도록. 내가 MB정권 때 MB정권 끝날 때까지 과메기 절대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무슨 개 같은 정말 놈이야. 맛있더라. 이 박사 너의 식탐은 맹세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메일을 보내줬는데 포항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갓집이고 다 늘 1번만 쭉 찍었던 분이지. 근데 10월 14일 날 자백을 장인 장모를 모시고 보러 갔답니다. 자백을 보러 갔다 나오면서 이제 저녁 식사로 이동하는 자리에 도장을 확 찍으려고 EJ를 또 틀어줬대요. KCIA 편 이런 거. 그래서 반응이 좀 궁금하잖아. 뭐라 그럴까 싶었더니 식사를 하시면서 사위에게 그동안 미안했네. 이랬답니다. 예. 역시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이고 또 자백의 기쁨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 점 영화 하나로 또 우리 팟캐스트 하나로 늘 1번 찍던 분이 바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미안해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솔직히 미안해할 일이야. 지금 봐. 그분들 박근혜 뽑아갖고 나라가 이번에. 그거에 대한 미안함인가? 그 미안함이 있을 수 있지. 우리는 그리고 바뀌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요. 자, 어쨌든 참 좋은 과메기. 전화번호 있어요? 네, 포털에서 참 좋은 과메기 치시면 바로 나오고요. 고객센터는 대량 주문할 때는 010-5048-436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트에서 주문하시면 되네요. 여기 다
뭐 반손질 종이 포장, 완전 손질 과메기, 뭐 식당용 다 있습니다. 여러 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와서 네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오늘 초대 손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J 처음이시죠? 예, EJ는 처음. EJ는 처음이고 안가는 뭐 몇 번 방문하셨고 녹음 때문에 요즘에 바쁘시죠? 농성하느라고. 어디서 농성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입구. 예, 바로 정문 바로 옆 한 2m 근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집회나 농성이나 금지구역이죠. 네. 솔직히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건 아니고 1인 농성. 솔직히 요번 그 박근혜 하야정국에서 진짜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저 겁쟁이 이 박사가 그런 얘기를 야 나 집회 다 갔어. 학교 잘리더니 이제 막 나가는군요. 그치. 미치겠어. 지금 가기도 안 준대. 죽겠어. 저 학교 얘기 나왔으니까 이 박사 아버님께서 차은택 그 얘기 차은택이 가르쳤다면서요? 예. 은사여셨다면서. 예. 뭐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인지? 잘생겼다, 얌전했다.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차은택은 말이야. 자기 은사를 문체부 장관에 꼽았는데 이 박사 아버지는 어떻게 좀? 야, 우리 아버지 연세가 몇 살인데 지금.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가는 게 낫지. 야, 산에서 도 닦는 분이야. 왜 그래 자꾸. 돌을 닦으시기 잘했군요. 아버지가 산에서 돌을 닦아요? 예. 나는 자연인이다. 거의 그거 찍고 계세요. 정년하셔가지고. 예. 그래, 하여튼 저한테 얘기 나와서 그랬고. 지금 그러면 텐트 치고 농성하시는 거예요? 예. 그 주된 목적이 뭡니까? 우병우 구속 수사. 우병우 구속 수사가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병우 구속 수사해라. 예. 그러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우병우라고 보시는 거예요? 본질은 뭐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네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뭐 전대미문의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최순실의 이러한 게이트가 극대화되고 이 미르 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비리가 커진 것은 우병우 재임 기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밖에서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 하시대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의혹이 더 번져가지고 자기 일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번져 있죠. 그 우병우 씨 검찰 출두할 때 거만한 모습, 또 조선일보 특종 팔짝 낀 모습. 예.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제가 뭐 판사 출신인데 그 농성하는 걸 뭐 많이 해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제가 주도해서 나간 건 처음인데 우리 당에서 할 때도 좀 농성하면 가서 쭈빗쭈빗 이렇게 있고 말이나 하락하면 좀 말 좀 하고 그랬는데 집에서 그날 일요일 날이었어요. 10시죠. 10시 출두하는데 오랜만에 늦잠 좀 자고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딱 그 모습? 네, 모습을 보고 오만한 모습을 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그 집사람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니 뭐 어울리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 걸 하냐고. 그래서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거 거기 바로 옆에가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제가 근무했던 곳이니까 여기서 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화가 나.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한 30분간 고민하더니 말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집사람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혹시 이 우병우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칩시다. 재판장에서 이렇게 거만한 모습 보이면 판사 출신이시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더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나요? 아무래도 태도 증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 피고인의 일종의 그 개전해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면을 해준다, 또 뭐 형을 감경을 해준다 할 때는 개전해정이 있느냐 없느냐. 반성의 모습을 보이느냐. 일본 말인데 아주 우리나라 법전에도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제 따라서 형량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 할 건 한 20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저기 그 법정에서 가면 예.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기스 많이 나는 애들도 그 판사님 앞에서는 자세가 바뀌거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피고인 말씀하세요. 딱 줘요 마지막에. 그러면 예. 가서 최대한 물론 교육을 받지 변호사한테. 저는 열심히 반성하고 있고요. 예. 조폭들. 예,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야 뭐 원래 이렇게 배꼽 인사하면서 이렇게. 그럼 뭐 우병우 재판받아서 그렇게 하는 모습 좀 보고 싶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돼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압수수색 자택 70일, 80일 만에 그리고 휴대폰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뭐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일단 오늘의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후적으로 아주 늦게 증거인멸할 기회나 시간을 충분히 줬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들 천막농성이 주요했다라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왜냐하면 천막농성을 이제 첫날 했는데 우병우가 이제 출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가면서 그 이제 KBS 여기자분이 그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거의 레이저를 쐈잖아요. 한 2초 정도. 거기서 이제 일단 국민들이 한번 도른 거고. 그렇죠. 중간에 수사받다가 딱 팔짱을 딱 끼고 그게 중앙지검 11층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바깥 창문을 탁 관조를 하고 수사하던 검사와 조사관은 딱 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공손하게 이렇게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그런 풍경이 이제 잡힌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2차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도르신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딱 천막을 피고 농성을 시작한 그 이튿날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오긴 했지만 출국 금지가 딱 됐거든요. 그건 개인 비리로 출국 금지를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유기 혐의로 출국 금지가 됐고 출국 금지가 됐다는 얘기는 우병우에 대해서 개인 비리 말고 이런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준 그 단어의 뜻은 범죄에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큰 걸 저질렀다. 왜냐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3천만 원 뭐 수뢰 혐의. 그건 이제 개인 비리 그렇죠? 횡령. 그걸로 이제 한 건데 그걸로는 출국 금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1차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물론 저희들만의 공은 아닙니다. 온 국민이 공분하고 검찰도 이제 국민 여론을 살펴보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오늘 드디어 압수수색을 했고 의미 있는 것은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원하는 증거물을 증거 서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즉 증거인멸의 흔적을 확인하는 것도 압수수색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압수수색을 하러 가서 무조건 많이 긁어갖고 나온다고 해서 이게 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제 뭐 지난번에 왜 그 파란 거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형광불에 이렇게 비치니까 텅 볐잖아요. 빈 박스 갖고 빈 박스 가져 나오는 거 많이 가져 나오면 아무래도 비례해서 좀 있을 턱이 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다. 요즘에 이제 수사기법 중에는 증거 인멸을 통해서 네가 죄가 없으면 아니 우리 이 박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당신이 죄가 없으면 증거 인멸을 이게 있어야 될 것이 왜 없느냐. 집에 예를 들어서 그 PC가 있어야 되는데 왜 PC가 없느냐. PC가 있는데 있어야 될 프로그램이 없다. 이걸 왜 지웠느냐.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있을 법한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 뭔가 죄를 지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추궁을 해서 역으로 원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그런 수사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증거인멸할 기회를 충분히 준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난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의미 없는 압수수색은 아니다 이런 말씀. 자,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많이 포진돼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일단 우병우 라인이 있는 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제 2014년 5월 12일 그 전으로 아마 제가 생각에는 5월 초에 민정비서관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그 수사 그 감찰과 관련된 감찰 반장을 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는데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민정수석은 뭔 일을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검찰 인사를 이제 사실상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하거든요.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마 검찰 인사를 한 2번 이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 있는 주요 검사들의 인사를 올 2월 달에 했는데 그 2월 달에 당연히 우병우 민정수석이 했으니까 지금 잘 나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검사들은 대체로 우병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우병우 사단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우병우한테 찍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규정해도 그건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갚아야겠네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이게 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검찰이 조폭이라는 건 아니고 아까 조폭 말씀하셨는데 조폭들이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판사들 검사들한테 물론 이제 생사이탈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그 절도 있게 인사를 해요. 90도로 배꼽 인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재판하다가 보면 저도 뭐 재판을 많이 했지만 재판하다 보면 야 너무 예의 바라가지고 저거 좀 봐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왜 조폭이냐? 이게 이제 이중적인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 힘센 데는 굴종하고 힘이 없으면 이제 잡아먹고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 여러 이제 그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봐주기, 권력에 굴종하고 야합하고 또 뭐 청와대 시녀 이런 등등이 있고 또 검찰 스스로도 뭐 여러 검사장들의 비리가 나왔지만 부패 집단으로 이렇게 낙인 찍힌 여러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권 말기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인데 정권 말기마다 검찰이 뭔가 마지막에 하나는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권력이 힘이 빠지면 표변에서 물어뜯어가지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하이에나의 습성이네. 뭐 꼭 저는 그렇게 뭐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맞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이 우병우라든지 또는 뭐 더 올라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은연 중에 슬슬 은연 중에 이거 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떤 형식으로든 성과를 내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 조직 자체가 지금 살아남기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병우 사단이지만 우병우 사단에 의해서 우병우가 구속이 되는 날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성역이 없는 날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압수수색까지 했고 출국 금지도 시켰고 언제 다시 부를까요 우병우를?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2일 날 내일 모레면 이제 민중 총궐기가 있습니다. 뭐 저희 당도 이제 지도부 포함해서 전 당원들이 총력으로 다 결집을 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12일 날 최소한 지난번에 20만 명 모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2배는 이상은 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난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 거리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 퇴진을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날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그리고 엄정한 처리가 없으면 그 성난 국민들이 어쩌면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으로 그 분노가 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토요일 그날은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환돼서 이제 피의자 신문으로 바뀔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구속까지는 아직 이제 50대 50. 그러나 재소환하는 건 틀림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박 의원님 목적은 재소환이 아니고 구속이잖아요. 암만요. 그렇습니다. 구속이 돼야 그 농성도 푸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빨리. 지금 속마음은, 재소만 되면 풀라 그랬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눈빛이 상해요. 나 이거, 내가 이정현도 아니고, 이거 내가 알아서 풀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요즘 온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밤에 안 추우세요? 네, 춥습니다. 추워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어제 녹음하면서. 어제 나오셨어요? 정치알바 녹음하면서. 그 밤에 추운데 시민들이 오뎅 국물을 많이 사고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오뎅 국물 사먹으신 시민들 있습니까? 요즘 확실히 커피 붐인 것 같아요. 커피만 잔뜩 사다 주셔가지고 그거 다 먹느라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냥 혼나요. 자 여러분들 오뎅 많이 사가지고 따뜻한 오뎅 국물 그리고 저 500ml PT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서 물은 버리고 거기에 소주를 담가시고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따뜻하게 오뎅 국물에 한잔 하세요. 추우니까. 아니 뭐 단식도 아닌데 뭐. 그리고 단식도 아닌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면 더 힘이 나시겠네요.
부쩍 많이 늘어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피도 많이 사다 주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힘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지나가면서 화이팅하고 심지어 솔직한 얘기로 서울중앙지검 젊은 검사들도 가면서 손 흔들어줘요? 화이팅, 무건의 화이팅 뭐 이렇게 소리는 안 내고. 네.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같이 좀 지금 현재 연인원 한 60여 명 정도의 이제 저희 당 의원들이 함께 뭐 합류하고 같이 이제 지금 릴레이로 이렇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 계속 거기 있는 거고? 5일째인데 계속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가능한 한 계속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들 응원 많이 오셨습니다만 오늘 말이야 그분들도 시민이지 뭐. 응원 오셨어? 응원 오셨다고 좀 연세 많은 어버이 연합에서 단체로 막 응원와가지고 소리도 막 지르면서 응원했다는데 오늘 몇 시에 들이닥친 거예요? 오늘 2시 반, 3시 가까이 돼가지고 들이닥쳤는데 제일 처음에는 무슨 대형 트럭이 그 무슨 트레일러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한 8톤짜리 대형 트럭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더니 저희 천막 앞에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야? 그랬더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추선희 사무총장보다 더 과격한 사람이 있더고 말이에요. 나이도 추선희 총장보다는 조금 더 젊어 보이고 그러니까 어버이가 아니죠. 어버이가 아니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애는 아니고 애보다 좀 저 나이 정도 되는 등치가 건장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데 1시간 반 내내 추미애 나오라고 추미애 자기가 선배인데 뭐 XX까지 막 붙여가면서 그렇게 외치던데 욕하고 그랬다 그래요? 욕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우상호 오늘 재밌는 얘기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 옆에 이제 앉았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우병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선이가 아니 우병우가 아니고 우상우라니까 왜 그렇게 우병우로 그러냐고. 원순이 인연 나와라 이거 아주 재밌었어요. 옛날에 김종필 저기 내려왔는데 조용필.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우리 서초 경찰서에 의경입니까 청경입니까 뭐 그분들이 이제 왕창 나와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인해 장막을 써서 이렇게 보호를 해줬는데 역시 국민의 경찰이구나. 그럼 지난번 충돌은 없었겠네요. 거의 한 2-3m까지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잘 보호를 해줬습니다. 근데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버이 연합에서 박범계라는 사람이 지금 농성하니까 더 열받은 것 같아요. 왜? 아니 박범계 의원이 계속 어버이연합 수사 왜 안 하냐고 해서 막 그랬었거든. 그렇죠. 맞아요. 어버이연합 게이트 TF를 맡고 계셨어. 그래가지고 딱 찍어갖고 간 것 같은데. 전경련에서 배들 선교 복지 재단의 명의로 가짜 계좌로 받아가지고 그 돈이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억 됐잖아요. 근데 그 돈 다 쓰고 없었을 텐데 오늘 보니까 아까 그 트럭에 또 어버이들 진짜 어버이들. 근데 그분들이 무슨 뭐 뱀을 삶아 드셨는지 왜 그렇게 힘이 좋아요. 생긴 건 전부 다 한 80대 초반 뭐 70대 후반 이렇게 보이시는데 엄청 힘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또 전술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버스로 다 좋은 버스로 다 모셔왔거든. 그 돈이 어디 있었지? 어느 돈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어버이연합 이 건이 올해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 초. 올해 터진 거면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수사 안 끝났어요. 이 전국 때문에 묻힌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빨리 대통령 끌어내린 다음에 다 털어야 돼. 묻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옆에서 우리 어떤 의원님이 진선미 의원님이 묻더라고. 그 수사 어떻게 됐냐고 하면서 저 사람들 추선이 저거 뭔 백을 믿고 저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냅두세요. 저거 우병우 들어가고 뭐 최순실 이미 들어갔고 다 뭐 차은택 들어가고 뭐 안종범 들어가고 이제 곧 박근혜 대통령 뭐 지금 내일 모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동방으로 다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 죽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제가 수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버이연합 관계된 수사? 제가 그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수사 하도록 해야죠. 잔챙이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뭐 이 정경련에서 돈이 넘어간 건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맞죠. 교육부도 빨리 상지대 이사를 파견하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좀 홍보 좀 해야지. 그래요. 복지관 뭐 하려고? 복지관 뭐 하려고? 연구하게. 연구하게. 강의하고.
좀 논문 좀 옆에서 좀 쓰고 술만 처먹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아, 나는 그래도 뭐 몇 년에 한 권씩 책 내. 알았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자, 우병우 이제 구속이 뭐 좀 되리라고 보고요. 또 문제는 우병우 잘린 자리에 최재경이 임명됐습니다. 아, 예, 최재경 민정수석. 예. 그리고 지금 검찰 정기이사가 내년 2월인가 있죠? 예. 그럼 여기에 또 최재경이 힘을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또 여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검찰들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 이제 초대 제가 민정비서관 할 때부터 업무 파트너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해봤는데요. 검찰 식구들, 검찰 조직에 있어서는 최재경은 거의 뭐 어떤 한결의 그 이태규 기자인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반신이다. 반신반인이다. 그 정도로 신망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설적인 특수통, 칼잡이로서 아주 가장 유능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반대로 최재경 민정수석이 현직 검사일 때 대검 중수부장을 하면서 한상대 검찰총장을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우리 이제 야당의 오랜 공약인 중수부 폐지 이것을 이제 한상대 검찰총장이 밀고 나가니까 최재경 당시 그 중수부장이 거기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검난이라는 걸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총장이 물러난 사례가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건 아시다시피 BBK 주임 검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명박 당시 뭐 당선이 유력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면죄부를 줬고 그거보다도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병헌 인천지검장으로서 유병헌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유병헌이 저기 전라남도 순천인가 어디에 이제 은신하고 있다라는 이제 첩보가 제보가 돼가지고 그걸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시체로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 유병헌 사건과 관련해서 일선지검장으로서 유병헌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함으로 남아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검찰 조직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대통령 다 허물어져가는 지금 박근혜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의 민정수석으로 이 픽업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의 기능을 하도록 끝까지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오라 그런다 안 가지. 안 가지. 무너지는 왜 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도 사실 여러 명, 뭐 비서실장도 여러 명 알아보고 있는데 잘 안 됐던 거 다 거절하니까. 그런데도 참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 이분의 전력을 보니까는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 BBK도 말씀하셨지만 내곡동 것도 사저도 무혐의 만들었고 그다음에 민간인 불법 사찰했던 것도 이분이 결국에는 무혐의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분 관련된 내용들은 MB 때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마지막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을 MB 정권에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재경 민정수석은 그 인천지검장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고검장 승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검장 승진할 때 인사권자가 누구냐면 물론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우병우입니다. 그러니까 최재경 현 민정수석과 전 민정수석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서로 상극입니다. 사이가 아주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최재경 민정수석을 딱 픽업하는 거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보호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민의 민심이 이제 그건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우병우는 아작날 것이다라고 제가 아주 조기에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제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인천지검장을 마지막으로 나오고 나서 사건을 안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무슨 몸을 만든다는 건데 본인으로서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민정수석 차관급 민정수석 같다는 얘기는 그 꿈을 이제 접고 어떻든 박근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간접적인 그 메시지로 들어가지 마라. 당신이 어떻든 뭐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려면 들어가지 말고 지금까지 변호사 업무를 안 한 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특검이 지금 특검법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다 만들었는데 특검이 된다면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특검을 혹시 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그 메시지도 전달했는데 무시당했군요. 뭐 무시당했다기보다는 저보다 훨씬 이해관계가 센 쪽에 요구를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모르시겠지만 우리 지난주 이상훈 기자, 지지난주에는 주진우 기자가 왔어요. 주진우 기자 400만 다운로드, 이상호 350만 다운로드. 넘으면 대박 나는 거죠? 자신 있습니까? 아니 뭐 세 가지만 폭로하고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폭로! 야! 폭로랍니다. 폭로면 바로 가야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SNS에 싹싹 올려놓고. 그래요. 그 2부 가기 전에 광고 듣고 오기 전에 그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 잘 나가는 판사였는데 못 나가진 않았죠. 네. 그럼 중간쯤 나가는 판사 되십시다. 그 왜 판사를 때려치우고 노무현 후보로한테 다 알면서 또 몰라요. 몰라서 묻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판사가 노무현 당시 후보가 대통령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무슨 이해찬 아니었었어? 안 됐죠. 안 될 거라고 다 했. 14%. 그 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 거기다가 지지율 계속 떨어질 텐데. 이해창 씨는 또 그 판사 선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해창 후보를 제가 사표 내기 한 달 전에 나경원 의원이 현직 판사를 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이해창 지지를 하면서. 그 당시 이해창 지지율이 50%가 넘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지지율은 14%.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저희 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특보단 단장이시고 저는 지금 거기에 이제 특보인데 참 역사가 이렇게 되네. 참 제가 김민석의 변절을 제가 심판한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곁을 다 후보를 곁을 떠나는 것을 제가 저라도 가서 도와드린다 하는 생각으로. 김민석 배신 보고 열받았구나. 그렇지. 그런데 전망주로가 이렇게 시간이 지금 다시 흘렀어.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가 김민석과 동지가 됐습니다. 이게 되는 집안은 또 그렇게 무슨 어떤 특보단장이라고요? 추미애 대표님 특보단이 꾸려졌어요. 근데 이제 김민석 전 의원님이 지금 특보단장이고 저하고 아주 친하게 됐습니다. 친하게 돼버렸군요. 각 잡는 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의 세면은. 그래서 김민석 의원의 변절로 너무 화가 나서 판사를 때려치고 가셨군요. 그 당시 변절. 지금은 이제 이제는 이제 국가 앞에서. 뭐라 합니까? 각 잡는 매만 되면 돼요. 김민석 의원님 미안합니다. 근데 원래부터 노 대통령하고는 아는 사이였어요? 제가 사법연수원 23기 이제 편집장. 그 안에 잡지 같은 거?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우리 연수생 300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이 누구냐 했더니 1등이 이제 그 당시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님. 2등이 이제 살아계신 노무현 대통령. 그랬습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야인으로 계셨는데 2등이 나왔어요. 법조인들이 그렇게 다 존경해 마지 않는데 검사 애들은 왜 그런 거야 그러면? 검사와의 대화? 그거 이제 제가 사실상 기획한 거랑 뭐 마찬가지인데. 검사와의 대화 얘기 좀 할까요? 하세요. 건방진 너무 세게 말이야. 2003년 그게 3월 말인가 아마 그때 시점인데 이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께서는 천성산 터널 뚫는 거와 관련해서 지율수님이 단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만리로 일요일 날 가셨어요. 토요일 날 내려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검사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방송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법조 선배인데 물론 당신은 판사 2년 하셨죠. 검사는 아니지만 내가 법조 선배인데 그래도 전 국민을 상대로 검사들하고 설득을 하면 얘네들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검사 애들이 그 말한다고 들을 애들입니까?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뭐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획을 해서 오후 2시에 일요일 2시에 이제 방송 들어가는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옛날 있었던 일 이제 막 청탁이니 막 이제 망신 주면서 지금 보니까 그때 그 마치 검찰 조직과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했던 그 이제 검세스럽다는 말이 그때 나왔잖아요. 그 검사들 그 검사와의 대화에 출연했던 그 검사들 중에 3분의 2가 다 사표 내고 다 변호사하고 있더라고 지금. 아니 그렇게 절개가 있고 의기가 있으면 오늘날 이 망가져가는 검찰을 위해서 지금
있어서 끝까지 조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반동의하셨지만 하얀의 같은 습성.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동의.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바짝 엎드리고 지금 노 대통령처럼 권력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어뜯으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좋은 검사들은 꽤 있죠. 윤석열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지금 이제 대구고검으로 자천됐다가 대전고검으로 또 자천되는 이런 이중적인 그 이제 두 번의 지금 억압을 핍박을 받고 있는데 좋은 검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때 영상에 보면은 대통령이 고졸인 걸 알면서도 83학번이시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봤죠. 있습니다. 네. 박경춘 검사라고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저 천막 치고 있는데 변호사 가방 들고 이렇게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려고 그러다가 그리고 우병우 씨야 뭐 유명하지.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이거 지금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거 그대로 딴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아까 우병우 민정수석 출두 장면과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이제 검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팔짱을 끼고 중앙지검 앞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는 그 모습 제가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네. 저도 그렇게 건방져 보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길이가 좀 다르네요. 근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인규 중수부장. 그렇죠. 우병우 수사기획관. 홍만표 당시 이제 주임 검사. 시체말로 쪼갰던 이 세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버스에서 내려서 대검으로 들어갈 때에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쪼갠다는 표현처럼 가소롭게 비아냥대면서 바라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홍만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한 사람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줘야죠. 어떻게든. 우리는 한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잡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넘어왔어요. 너무 흥분됐네 지금.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 잡지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직접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 근데 뭐 우리 이제 팀원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근데 그러면 별다른 인연이 없네요. 아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뭐 굉장히 이제 흠모를 하게 됐죠. 존경을 하게 됐고. 근데 내가 차표 던지고 당시 노 후보죠. 후보한테 가겠다고 할 때 네가 뭔데 안 그러고 어서 와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이 어떠셨어요? 가겠다고 한 거보다는 그날이 2002년 10월 18일로 기억을 하는데 목요일 아마 제가 목요일 재판을 하는 목판. 네네. 판사는 이제 화요일 날 재판하면 화판, 수판, 목판, 금판 이렇게 목판인가 그랬는데 이제 재판 한 3시쯤 끝났나? 그런데 이제 대전지법의 판사실로 와서 법복을 벗고 그 당시 이제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뜰 때였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이렇게 딱 클릭을 했는데 딱 탑 기사로 이제 김민석 탈당 기사가.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표 써가지고 김민석을 보자마자 결계가 있네요. 우리 박 의원님. 그래서 법원장한테 드리니까 최모 법원장님인데 그 법원장님이 당신 미쳤어 그래. 박 판사 미쳤어 그래서 그래서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내가 보기에는 1%도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뭐 당선될 것 같으면 뭐 저 말고도 여기저기 무슨 벌떼처럼 좀 달려들어서 다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할 텐데 그래도 다 떠나니까 저라도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당신 뜻이라면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가서 이제 올라갔는데 천정배 의원 또 그 당시 천정배, 신기남 의원 이런 분들하고 정치개혁 추진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다 갔으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다 떠나는 마당이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반겨 들 줄 알았는데 첫날 이렇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둘째 날인가 뭐 이제 어디 잠깐 시간 났다고 후보가 보자고 해서 이제 만났죠. 단둘이 만났는데 담배를 뻐끔 담배 같이 펴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담배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들여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뻐끔 담배식으로 피우는데 담배를 딱 권하더라고. 필 줄 알아서 그랬더니
한 대 피라고. 근데 담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물었죠. 이렇게 물고 그때 당당하게 피라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핍니까? 담배는 저도 좋아했지만 그래서 한 2모금 피다가 이제 딱 겸손한 척하고 이제 껐죠. 그랬더니 뭐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역사라는 게 말이야 뭐 한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약간 그 이제 그 정계초 안의 분위기가 소위 이제 이 동진 정책이라고 지금도 이제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단절하고 이 영남으로 이렇게 많이 가서 할애를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압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정계초에 딱 가니까 누가 막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혹시 대통령 후보를 보면 이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그게 옳은가 싶어가지고 노 후보님 이게 처음 하는 얘기인데 내가 공개적으로 노 후보님께 아무래도 동진 정책 영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쪽수도 많고 뭐 그랬더니 딱 한 2마디 듣더니만 박 판사가 어디서 많이 얘기를 듣긴 들은 모양인데 당신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 끝까지 호남 김대중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를 승계하고 거기서 반성적인 요소를 수정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영남도 함께 해야지 이긴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긴 거기도 하고. 옛날 얘기하니까 더 재밌는데? 역시 우린 역사 팟캐스트야. 노무현 대통령 재밌습니까? 평생 해오셨던 게 그거잖아요. 지역주의에 대한 타파와 그렇죠. 혁신 이런 거였잖아요. 박 의원님 지금 재선하신 거죠? 예. 참고로 대전 서구 을입니다. 대전 서구를 사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기 법에 안 걸리죠? 안 걸려. 우리 지금 뭐 매달 다 몇 명을 불러서 방송에. 알겠습니다. 이건 법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듣는데 지금도 방금 들어보니까 거의 법에 걸리는 얘기만 하시는데 근데 내가 앞에서 밖에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니 이렇게 신랄하게 까고 있는데 고발 안 들어오냐고. 근데 고발 안 들어왔다고 그래도 미친놈인 줄 알아요. 쟤네들 근데 골치 아파진다 이렇게. 난 대화 좀 고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한 명은 방송 나가는 거 잘렸지, 한 명은 교수 잘렸지, 한 명은 원래 없지, 뭐 대충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뭐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막 그때는 대전 서울 다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 처갓집이 동구야. 그래. 대전 동구지. 동구는 여기 장각하셨어요? 예. 동구는 민주당이 아니야. 그래서 참 아쉬워. 아니 거의 이제 근접해서 붙었는데 거기가 이장우. 그러니까요. 이장우 최고 새누리 최고에서 내 이름 언급하고 말이야. 진짜? 맞아요. 진보 장택 이거 이장우. 다음에 두고 보겠어. 맞아. 그래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최순실 게이트 또 박근혜 게이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로 3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J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33살 된 8년차 귀농 청년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수확한 사과를 소개하려 합니다. 경상북도에는 사과를 재배하는 곳이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안동시 예안면은 소백산과 주황산 사이에 있는 지형으로 일교차가 커 사과 농사 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재작년 첫 수확을 시작해 이번에 3번째 수확을 합니다. 수확 3년차부터 색이 좋고 가장 맛있다고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청구 사과를 검색해주세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과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또 니네 동네다.
네. 우리 동네 사과 맛있어요. 좋아. 여기 사장님 지금 광고하신 사장님 지금 이게 안 가요 와 계세요? 네, 안 가요 왔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고 근데 지금 그 3년 차라 했잖아.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썼거든. 4년 차야. 그대로 썼는데 하여튼 안동시 예안면에서 나왔던 사과. 이 동네가 진짜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동네입니다. 좋은 동네고. 이 작가님 말하는 물 좋다 얘기하면 자꾸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그래? 예안 이재명 시장이 여기 태어났어. 그래요? 네, 예안이 완전 촌동네. 안동 4대 천왕. 네, 나는 풍산에서 태어났고. 그래요. 많이 좀 사과 드시고 싶은 분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청구사과 치시면 되고요. 안동 청구사과? 네. 예, 청구사과라고 검색하시면 청구사과 농장. 예, 안동 청구 사과 농장 이렇게 네. 나오고요.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는 010-8856-2577입니다. 예, 10시부터 5시까지 매일 주문받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랍니다. 그냥 정신 나가서 받아.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아니, 이 광고비 만까지 하려면 사과 엄청 팔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도 업무 외 시간은 전화를 안 받고 그러는 게. 아니, 자기 사업인데 그런 게 어딨어. 자다가 새벽에 전화도 받아야지. 실시간 상담도 해주시네요. 카카오톡에다가 아이디 HH2577 친구 추가하시면은, 예, 카카오톡으로는 실시간 상담 해주신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 자, 다시 우리 방송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박범계 의원과 이의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일부에서 계속 우병우는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다 풀리는 거 아니야? 물론입니다. 물론입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도 거기엔 오케이 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한 특검. 예. 그것은 결국 대통령이 고르는 게 아니고 야당이 추천한 인물이 특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추천은 야당이 하는데 결과 지금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맞잖아요. 네. 국민 마음속에는 이제 이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든 형식적인 통치 행위는 있어야 되니까 야당 추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은 추천을 한 명만 하자. 네.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2명을 내서 한 명을 고르게 하자.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명색이 시사평론가입니다. 대단하시네. 제가 특검법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국민의당하고 지금 이제 우리 박완주 수석님이 이제 협상을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은 저희 당보다는 이제 당세가 좀 작으니까 단수 추천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힘의 우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밀린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지 복수로 추천을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렇다면 이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 그걸 고집을 하면 제가 박원주 수석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그걸 고집을 하면은 2명이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된 2명.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특검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럽고 좋지 않은 일인데 거기서 고르는 또 권한을 준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 두 사람이라도 민주당도 오케이 국민의당도 오케이 하는 두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특검을 그렇게 한 것은 야당이 한다고 한 것은 지금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니까 쟤네들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한 명 추천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국민한테 이해를 좀 안 돼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협상 여지는 없습니까? 그냥 그 한 명으로 하자는 이런 안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 선호하는 후보를 추천하고 싶고 우리 당은 당연히 우리 당이 선호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둘이가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라는 수사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추천한 후보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든 서로 간에 합의가 되는 두 후보. 그러니까 A를 선택을 하든 B를 선택하든 엄정하게 특검을 잘 할 수 있는 후보. 후보군을 혹시 생각해둔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까? 네, 제 입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면 그분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돼야 될 사람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안 됐으면 하는 분을 언급하시는 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지금 네티즌들은 최동욱, 윤석열, 심지어는 이정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 이정희? 아, 나 또. 그럼 괜찮겠네. 최동욱, 이정희에서 올려가지고 고르시라고 하면은. 어때? 아, 머리 아파. 이 작가 너 같으면 누구 고를 것 같아? 그래도 최동욱 고르지. 이정희를 못 고르지. 그렇지. 아니, 뭐 최동욱, 윤석열 이런 분들 하면 좋겠네. 제 생각이에요. 윤석열 검사는 지금 현직 검사라, 사표를 내야지, 이제, 우리가 후보로 올릴 수 있거든요. 사표 쓰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지금 표정이 참 의미심장하신데. 그러니까 SNS 상에서는 막 새벽에 돌고 그러더라고요. 극적으로 뭐 합의가 됐네 마네 뭐 이러면서. 물론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지난번 댓글 사건의 수사라는 게 결국 이제 최동호 검찰총장이라는 든든한 흑과 백은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계셨던, 제가 최동호 검찰총장은 이제 캐도 미담만 나온다 해가지고 제가 무지하게 깨졌지 않습니까? 네. 저도 깨졌어요. 아, 그랬잖아요. 그죠? 네, 방송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최동욱 총장이라는 훌륭한 이제 방어막에 윤석열 이제 팀장이라는 정말 쾌도남마의 훌륭한 팀장이 있어가지고 130만 개의 댓글을 찾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1심에서 재판한 과정에 1심 재판장이 자꾸 줄여라 가지고 나중에 뭐 몇십만으로 줄여졌는데, 심지어 그것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된 사례가 있죠. 제가 윤석열 팀장으로는 뭔가 동기예요. 참 너무 오래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쯤 하겠습니다. 그쯤 하겠습니다. 칼을 숨겨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야가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간다, 특별 검사를. 지금 특검은 이제 새누리당이 받기로 했고요. 개별 특별법에 의한 특검 받기로 했고, 대체로 분위기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는 그냥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모르죠. 또 뭐 표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오늘부로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12일 날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내일 모레도. 어버이연합이 이제 드디어 떴단 말입니다. 저희 서울중앙지검에 저희 천막농성에 이제 강력한 이제 이 태클이 들어온 거고, 내일도 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오늘 이 태블릿 PC를 지금 터트린 JTBC의 우리 손석희 보도 사장님을 지금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가 혹시 이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민께 정말 사죄하는 그러한 모두가 조금 있었는데, 뭐 이판사판이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기류로 바뀐 건지. 그건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건 여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종의 영린. 그렇죠. 이 상황에서 반격을 하겠다라는 얘기 생각을 했어요.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비박들은 다 찬성하는 거죠. 특별법에 특검. 친박들은 뭐 침묵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시기는 언제로 오세요? 지금 이제 수사기간, 검찰의 수사기간이 지금 오는 19일이, 20일이 최순실의 구속 만기가 돼요.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구속. 그러니까 19일이면 이제 1차로 최순실을 기소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안종범이 들어갔고, 차은택이 들어갔고, 정호성이 들어가고, 차은택이 이제 들어갈 거고, 정호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검찰에서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자녀 수사인데, 이제 이제 우병우 등등인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보름 내지 뭐 20일, 길어야 한 달 정도 검찰의 수사 기간이 거의 막바지 왔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또 바로 이어받지 않으면 수사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국민적 관심도에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한 달 후를 대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만료 시점으로 본다면 특검법이 이 다음 주에는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야지 수사기간, 준비기간이 20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빠듯하다. 적어도 12월 초에는 이 특검이 업무 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조사를 하고, 직접 조사를. 특검이 생기면 박 대통령 또 조사받을 수 있겠네요. 특검에 의한 조사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에서 수사한 것을 다시 리뷰, 다시 보는 거거든요.
다시 재모니터링 하는 건데 지금 조사받았던 사람, 과거 특검을 보면 조사받았던 사람들 다 다시 재소환해서 다 묻고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이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달려 있고 특검에서도 결국 막바지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다면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그때의 국민적 여론. 제가 보기에는 이 오는 12일과 그 다음 주에 19일, 아까 제가 19일이 왜 중요한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7일 날이 우리 고등학생들, 수험생들 대입 수학력 시험이에요. 지금 이번 그 항의 국민적인 이런 어떤 그 국민 대회의 주요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17일에 그런 게 있고 내일 모레의 규모, 총궐기 대회에 나오는 국민들의 숫자와 규모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19일 날에 최순실의 공소장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 이름 석자가 이후에 박히느냐 안 박히느냐가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19일 전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을 1차 기소하고 그 이후에 조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병우 구속수사라는 저희들의 요구에 덧붙여서 이제는 19일 전 박 대통령 조사를 요구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검찰총으로 불러서 할 수도 있고 뭐 제3의 장소에서 가서도 할 수 있고 청와대로 검사들이 가서 조사할 수 있고 최악이 서면 조사잖아요. 이건 뭐 조사도 아닌 거지.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서면 조사하면 박 대통령이 쓰는 게 아니고 최대기가 쓸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사 아닌 것 같은데.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쓴 겁니다. 쓸 겁니다. 이제는 순실이가 없으니까. 순실이가 없으니까. 순실 씨. 예.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검찰총을 불러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3의 장소 얘기도 나오고. 저는 이제 트라우마가 두 가지가 있죠. 저를 포함해서 소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의 트라우마는 첫째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두 번째는 소위 검찰청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서 하는 소환 조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마식 보도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떠올리는 건데요. 국민적 공분을 생각하고 혐의를 생각하면 참 수없이 많이 불러서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검사들이 제대로만 수사할 의지만 있다면 청와대로 출장을 가서 또는 제3의 장소에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박 의원께서 12일이 이제 중요하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그다음에 19일. 그다음 19일인데 그 12일 날도 그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다 같이 나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합의된 사항인 거고. 예,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김영한 사무총장이 나 못한다고 나갔다 그러던데. 그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 이유 때문이요. 네, 아까 저녁 때 싸우고 나갔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분이시네요. 잘 나갔네요, 그분. 네. 어디서 나갔대요? 사무총장 안 한다고 더 이상. 아, 진짜? 네. 왜냐면 장애 집회 어쩌고. 박지원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 있었으니 나 안 해. 가버렸어. 자, 그러면은 12일 날은 지도부도 총 출동하는 거고. 예. 당원 보고 대회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예. 당원 보고 대회가 어떤 거죠, 성격이?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당원 보고 대회를 하면 저희 중앙당의 이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문을 일제히 전국 시도당에 내립니다. 시도당에 내리면 시도당에서는 또 각 그 시도에 속해 있는 지역위원회에 또 공문을 내려보내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당원들이 다 상경을 하는데 지금 버스가 완전히 동났다고. 전세 버스도 전세 버스가 구할 수가 없다는데. 합니다. 아마 호남 지역에서는 약 2만 명 이상이 지금 올 예정이에요. 아마 저희들 뭐 한 수만 명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100만 명 모이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뭐, 하여튼 12일 날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뭐, 박 의원도 가시죠? 물론입니다. 네. 가시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도부에서는 뭐, 탄핵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의원들은 하신 분들 계세요.
그때 박 대통령이 국회 방문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탄핵이나 하야를 들었었죠. 피켓을 들고 네. 또 청와대 항의 방문도 했었었고 네. 박범계 의원 본인은 어떤 생각이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 당 국회의원 숫자가 123명인데 47명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제 서명을 했죠. 저희 당 지도부의 공식적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의 당론은 광장에 있는 촛불 민심을 존중하고 따른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국 중립 내각 즉 그 본질적인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든 외치든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헌정이 중단되고 어떤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헌정이 중단되는 그런 우려를 피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뭐 헌법상의 그런 건 아니지만 하야에 준하는 그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국 중립 내각이 옳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하야라는 그 퇴진이라는 이 요구를 제1야당 특히 수권 정당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시점이 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러한 의혹들이 거의 뭐 7, 8알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법치 국가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규정 과정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19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19일 전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와 최순실의 19일 공소장 내용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과 관련된 의혹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이유가 뭐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육하 원칙상의 이유가 명시돼야 되고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그러한 법적 근거,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공소장에 그것이 박힌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태고 새로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하야의 주장이 상당히 납득 있는 주장으로 자리 잡을 거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감정적, 정서적으로는 광장에 있는 민심과 전혀 다르지 않지만 적어도 수권 제1야당으로서는 그러한 법적 조사와 근거들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 내치든 외치든이라고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게 내치와 외치를 전부 손을 떼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외국 대통령들과 그렇죠. 정상들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외국 사절들도 깝깝하지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지 내가? 아까 내치든 외치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청취자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치 앤드 외칩니다. 예. 내치와 외치를 모두 손떼란 얘기예요. 삼성은 왜 최순실의 딸에게 그렇게 지원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했을 때 저는 우리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범단이 나옵니다. 범죄단체, 범죄단체 조직, 네. 범단, 소위 조폭 아까 말씀하신 이게 약간 조폭적 성격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르와 K가 조폭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공갈 협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공갈 협박을 해서 774억 원이라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끌어모았죠. 그런데 그것만이 본질이냐? 그럼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로지 피해자냐? 여기 참여한 기업들은 다 피해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기업들마다 다 애로사항이 다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롯데. 롯데는 검찰에 의해서 4개월 이상 지난 몇 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 총수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서 사장단들 거의 다 영장 청구할 때마다 다 기각이 됐습니다. 부실 수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롯데는 70억을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돌려준 그 다음날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롯데 압수수색. 그래서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중에 롯데에 대한 그러한 압수수색 정보, 사정 정보들이 혹시 흘려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죠. 자, 삼성을 물었습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가장 많은 돈 207억을 냈습니다. 뿐더러 별도로 35억을 국내에 있는 독일계 은행을 통해서 독일로 직접 정유라를 위해서 소위 승마 훈련용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돈을 싸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15년 작년 9월 10월 때 얘기입니다. 이 9월 10월 달은 그로부터 약 2-3개월 전인 작년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합니다. 제일모직의 가장 큰 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두 개를 합병함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과소평가를 하고 제일모직의 주가를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그 4명의 그 이재용 일가 분들에게 우리 당의 재윤경 의원의 분석에 하면 약 1조 3천억의 이익을 줬다라는 분석이 있고 지금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최소 3,400억 원의 이득을 줬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07억 원의 재단 기여금과 35억에 싸준 돈 합치면 240억 원쯤 되는데 그 돈을 주고 결국은 10배 정도.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 분석이고 결국 뇌물 아니냐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뇌물로 규정되면 이재용 부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롯데 70억을 돌려주기 전날, 그러니까 압수수색 전날 70억을 돌려주었는데 압수수색 하면은 70억 줬다는 게 밝혀지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누군가가 안종범 수석이라 누구한테 알려가지고 야 압수수색 안 된다 돌려줘라 해가지고 안종범 수석이 해갖고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병우일 가능성이 높다. 그걸 보신 거죠? 그 롯데 수사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죠? 예. 대검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이렇게 너댓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그때 알려주고 지금 그 사람들이 현직에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거를 수사한다? 그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의혹은 한 사람으로 모아지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 순실이 깔끔하네. 뭐가? 못 막아주는 건 돈 안 먹어. 그렇긴 하네. 자, 계속 사정기관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정원 또 검찰 정말 권력이 신여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뭐 제가 민정비서관 하면서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이렇게 해왔습니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라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수사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그 독점적 지위 때문에 그랬거든요.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제가 대표 부활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서 결국은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힘이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국정원은 사실 많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이유가 남재준 국정원장 한번 보십시오. 그 소위 노무현 대통령 욕보이고 또 문재인 전 민정수석 욕보이기 위해서 NLL 대화록이라는 거를 깠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아무리 대통령이 밉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밉다 하더라도 소위 대통령 남북 정상 간에 만나서 그거를 극비리에 녹음한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깐다. 정보기관이. 이것은 전 세계 정보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러면 매번 그런 식으로 뭐 정상 간에 솔직히 못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그 자기가 이끌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단판을 짓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떠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솔직한 얘기로 국가 정상 간의 어떤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이제 이적 단체긴 하지만 어쨌든 실존하는 정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소위 정상회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까면은 향후에 대통령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조심스러워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 단위의 신뢰 구조가 깨져버리는 그게 거죠. 국정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정원을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로 궁극적으로 나눠서 거기도 역시 힘을 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 근데 아까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뭐 자기 가족들 뭐 친인척 관리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이 제도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다 날려버렸죠. 다 날려버리는데. 예. 과연 제도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석수 특별감찰관 한번 해보려고 했죠. 그렇죠.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 찍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도 위에 누가 있느냐.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네네.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와 인품과 능력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훌륭한 사람을 뽑읍시다. 우리 제도가 이렇게 훌륭해져도 최순실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다면은 이것도 답이 없는 거 아니 아닙니까? 최순실에 휘둘릴 만한 대통령은 그 사람밖에 없어. 맨정신 갖고 있는 정치인 누가 그렇게 늘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나? 없어.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일벌백계 해야 되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국가의 안위보다 공무원 된 사람들이 뭐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자기 조직 혹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 개인적 이익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국가의 안위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한다면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죠. 물론이죠. 네. 기사 보니까 박범계 의원님 대전시당 위원장입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및 지역별 규탄 대회를 했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왜 따지듯이 이렇게. 아니. 원래 제 말투가 저래요. 잘 하셔가지고. 네. 사실 제가 우병우보다 더 건방진 놈이에요. 꼭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우병우랑. 내가 이겨! 자, 두 분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한테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까 잠깐 녹음하지 않았을 때 그 영화 얘기 잠깐 했었어요. 그 무연 두 번. 예, 대전에서 이야기 제가 보셨다고. 주도해가지고. 아까 막 우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엄청 울었어요. 예. 박범계 의원님 오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궤적의 분인가 찾아봤더니 맞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참여하신 분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오신 분이니까 아마 이 작금의 상황이 오히려 더 원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주 뭐. 그러니까 요즘에 원통 절통 복통스럽죠.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 우리는 너무 멋진 대통령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 소중함을 몰랐던. 그렇지, 몰랐던 거지. 아니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그 질의응답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누구나.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게 능력이 안 돼서 못했던 거 아니야. 능력이 안 됐다니 그분이 별로 안 좋아하나 보지 그거를. 참. 말을 시킬까봐 두려워했던 두려운 거죠. 이 상황에서도 질의응답을 못 하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도 참 안타깝네. 아까 박범계 의원님 자꾸 재밌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예전에 지상파에서 들었던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 이거를 뭔가 제목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좀 말을 하고 싶었고 우리 범계가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 저희가요 절대 뮤트를 시킨 게 아니고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있죠. 그거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스스로 뭔가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자체 편집하신 거고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네. 표정으로. 네, 표정으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표정으로는 많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 아까 일부에서 명예혁명 얘기했는데 11월 요번 민중총궐기가 명예혁명의 좀 계기가 돼서 좀 한번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계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오신 거고 근데 이거 업로드가 그 전에 되겠어요? 아니, 편집 바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해가지고. 오늘. 아니 승리는 당연히 돼야 되지만 정상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정상. 아니 승리해가지고 정상으로 바꿔놔. 이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진단을 좀 드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저항이 아무리 심해도 쉽게 하야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야하는 순간 이제 자연인으로 들어가면 이 사안은 구속 기소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든 그 물리적 충돌. 지금 어버이연합이 이렇게 뜨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형 차량, 대형 버스를 갖고 다니는 건데 이러한 어떤 그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또 여론 조작을 저는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모레는 정말 그 아주 명예혁명의 우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는 뭐 누가 모입시다 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답답해서 아니 오죽하면
요즘에 그 어느 식당 같은 데 가면, 박근혜 하야할 때까지 소주 1,000원 뭐 이런 거 많대요. 다들 참여하지는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소주 매출이 올라갔대요. 얼마나 빡치면 그러시겠어. 아니, 우리 경북 영주에, 그 시장 통에 할머니들끼리 싸운대요. 왜? 박근혜 막 욕하고 있으면, 옆에 할머니가, 뭐하러 거의 지랄이야! 그러면, 나는 안 뽑았어! 그러고 막 싸우고 막 그런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려있는데 사진 떼고 난리도 아니래요. 아니,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에이씨, 사진 뭐야, 찍어 저거? 간다니까. 청주에 거기 다 뗐다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다 하시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예, 하여튼 오늘. 예, 박 의원님. 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네네. 자, 여러분들, 우리 밖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2시간 녹음했는데 다들 안 가시고 끝까지 버티셨네. 저희가 한 240회 녹음하는 동안요, 이렇게 가장 모범적인 이 청취자들 처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집으로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오늘 박광기 의원이 기분이 좋았어요. 줄 서서 막 사진 찍었거든. 이런 경우 잘 없었단 말이야. 아니, 처음에는 우리 이 작가님하고 많이 찍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좀 불쌍해 보였어요. 동정 모드로 가더니 저한테 많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자, 박 의원님 SNS 하시죠? 예? SNS 하시죠? 예. 박 의원님 트위터 많은 친구 맺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네. 자, 엔젤 펀딩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강희진, 이재천, 잘 듣고 있습니다. 고경학, 비키, 안상보, 송결 가을아빠, 시드니 솔미나 이상입니다. 마치기 전에 알려드릴 게 하나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조만간에 한답니다. 조만간에 하는데 거기 사회도 제가 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많은 방송을 하고 있어서 못한다고 당에다 말씀드렸고 또 다른 분들 추천 내가 하기까지 했어. 근데 당 공식 팟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이미 다 잘린 내가 그냥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좀 순위 어느 정도 좀 올려놓으면 저는 다음 타자로 빠지겠습니다. 예. 날 미워하신 분은 미워하지 마시고. 왜 그래도 방송 나가서 우리 당이라고 할 수 있는 평론가가 어디 있어? 우리 야당이 뭐니 우리 야당이. 아유. 나 그 말 했는지도 몰라. 나 이번에 또 그랬더라고. 그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그런 거야.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요. 야, 방송 요새 진짜 사람들이 많이 열받았나 봐. 기자들도 비속어 막 날리고 그러더라고. 다들 막 그래. 막 와꾸란 말 막 나오고 막 그래. 예. 자, 하여튼 여러분 고맙고요. 12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시험 방송이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8시에 EJ 안가에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동형 작가, 최민희 전 의원, 김갑수 평론가, 추미애 대표가 출연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